예, 안녕하세요.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예, 금일은 9월 18일, 예, 금요일이고요. 어느덧 9월에 3주차 마지막 날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예, 금요일도 상한가 또 특징주 시간에 상승한 종목까지 상승한 사유부터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한가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 델타테크가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었었죠.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부 분사 결정 속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새우글로벌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요. 최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무소속으로 있던 의원들의 복당에 관련된 좀 추진이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에 따라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 기대감 속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새우글로벌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한국 패키지라든가 삼육물산 등의 아무래도 폐기물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포장이라든가 배달 등의 언택트 소비가 이제 대폭 증가하면서 이 플라스틱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친환경 포장재 수요 급증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카톤팩 전문 제조업체인 한국 패키지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한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한 SR 테크노팩을 자회사로 보유한 삼육물산이 금일 22%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한 일양약품이 2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러시아 산업통산부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양약품의 슈펙트 생산 공장 실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기간 동안 슈펙트 생산 공장이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품질 분석과 검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실사는 백혈병 치료제 용도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슈펙트의 코로나19 임상 3상 승인이 나면 생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슈펙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3상 시험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일 일양약품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아이텍이 오늘 또 1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100% 자회사인 삼성 메디코스가 아이텍 소재 화성 향남 공장 내에 의료기기와 의약부 외품 제조 구역을 별도로 구성해서 각종 진단키트라든가 의료기기 또 의약부외품과 관련된 OEM, ODM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약처의 취급 품목별 GMP 인증 및 관련 인허가를 완료한 후에 국내의 협력 업체들과 K방역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텍 측에서는 중국과 중동 지역 등의 현지 파트너들과 이 신규 사업과 관련된 조인트 벤처 설립과 또 상호 업무 협력에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단시일 내에 신규 투자와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오늘 아이텍이 1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오늘 EGL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 즉 M&A 시장에 EGL이 매물로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은
매각 주관사 3일 PwC가 EGL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EGL 같은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 이제 전문 기업으로 주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위탁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약 50%의 시장 점유율로 SKMN 서비스라든가 이제노드를 등을 제치고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금일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롤트롤 공정장비 사업부를 신설하고 2차전지 장비 사업에 본격 진출해서 4분기부터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기업들이 선호하는 롤트롤 중대형 장비에 특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총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폐기물 처리 테마들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넨바이오가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섹터로서 오늘 또 어제 조금 하락했었던 LG화학이 반등을 했었죠. 이에 따라 또 2차 전지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폐기물 대란 속에 친환경 포장재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삼영화학도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 금일 LG화학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금일 2차 전지 테마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M플러스와 MK전자가 8%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시간 내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서 가장 특징이 있는 거라면 JW 그룹주들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로슈에서 이 악템라가 코로나19 환자 인공호흡기 착용을 줄이는 임상 결과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로슈의 악템라라는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JW 중해제약이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에 따라서 JW 그룹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JW 홀딩스라든가 JW 신약 등도 시간에서 상승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도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약 433억 원 규모의 일본 하코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리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새롭게 진단된 교모세포종과 또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팍스1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이상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시간에서 6%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정규장 특징주에서 보셨다시피 2차 전지 장비 사업 진출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도 3%대 강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아이텍도 마찬가지로 자회사 삼성 메디코스가 의료기기와 또 의약 외품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 오늘 17% 넘게 상승하였는데요. 이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HLB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HLB
리보세라닙이 갑상선암 삼상 결과 발표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 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9월 18일 상한가와 특징주 또 시간에서 상승한 종목들에서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금일은 또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음 주부터 또 어떠한 변동성을 좀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마다 개인이 공부를 하셔서 기준을 잘 설립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원칙을 지키시다면 항상 승리를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들 잘들 쉬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